자, 폴리선과 다중선입니다. 폴리선과 다중선이에요. 폴리선은 제가 폴리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폴리라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설명했냐면 렉탱글이요. 렉탱 설명할 때요. 폴리곤 설명할 때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얘는 P라인의 일종입니다. P라인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너무 지나갔나? 자, 챔퍼, 도넛, 리비전 클라우드. 네, 여기 있네요. 렉탱과 폴리곤은 폴리선입니다. 특징이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선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도면 테두리 선 그리는 것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 폴리선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P라인은 폴리선 그리기고 P에디트는 그려진 폴리선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보실까요?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요.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시작점을 누르면 하프 위드와 위드가 나옵니다. 위드는 선의 폭을 말하고요. 하프 위드는 반폭을 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두 개가 똑같은 값이란 뜻입니다. 위드의 2분의 1을 넣는 게 하프 위드란 뜻이에요. 자, 위드만 합니다. 위드 시작하는 부분의 선 굵기 10mm, 엔터, 엔딩 위드, 끝나는 부분의 선 굵기 10mm. 자, 그러면 선이 굵은 선으로 그려진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위드 0, 엔터, 0, 엔터. 선이 가늘어졌죠. 다시 봅니다. 위드 10, 엔터. 시작 부분은 10인데 끝나는 부분은 0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 굵기 차이가 나겠죠. 다시 봅니다. 위드 0, 엔터, 10, 엔터. 위드 0, 엔터, 0, 엔터. 자, 선 굵기를 바꿔보실까요? P라인 시작점을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아크가 있어요. 시작점을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아크가 있습니다. 자, 아크, 다시 라인, 다시 아크. 어떤가요? 쉽게 그려지나요? 네. 근데 아크를 충분히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크 쓰기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자,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맨 끝에 클로즈가 있죠. 그래서 도형 닫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닫힌 도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P라인으로 작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라인이랑 서클을 쓴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 라인과 서클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폴리라인으로 바꾸죠? 배웠어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네, 맞아요. 조인이요. 조인.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레이 할 때 했는데 어레이가 아이고 여기 있네요. 조인한 거 기억나시나요? 조인 맞아요. 자 보세요. 이거 분해합니다. 이거 분해해요. 익스플로드. 그러면 분해가 되겠죠. 조인 하나로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P라인으로 그려보시고 익스플로드도 해보시고 조인도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선도 있고 아크도 중간중간 있죠. 조인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 맞습니까? 네, 바로 이 조인을 씁니다. 우리는 라인이랑 서클을 가지고 편하게 작업을 해요. 그리고 조인을 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P-에디트입니다. P-에디트 그러면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얘를 전부 다 분해했어요. 이거 라인하고 아크입니다. 선택하면은요. 얘가 not a polyline 폴리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turn it into one 다시 말해서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폴리선이라면 얘가 폴리선이라면 이렇게 폴리선이라면 P-에디트 했을 때 바로 옵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폴리선이 아니라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폴리선이 아닙니다.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당연히 예습니다. 그러면 요 선 하나는 폴리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 클로즈하고 조인 보이시나요? 조인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썼어요. 이거 하나도 안 썼어요. 뭐만 썼냐면 조인하고 클로즈만 썼어요. 답답하니까 조인 명령어가 뚝 떨어져서 조인 명령어가 새로 나온 겁니다. 조인 조인된 거 맞습니까? P-에디트 오픈 도형 열린 거 맞습니까? 열렸더니 도형이 이렇게 열렸더니 클로즈라는 메시지가 떠요. 닫았습니다. 도형이 닫혀 있더니 오픈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3D 할 때 3차원으로 도형을 만들 때 3차원 도형을 만들 때 첫 번째 규칙이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이 닫힌 도형이어야 합니다. 이거 확인할 때 이거 써요. 조인과 오픈 클로즈였습니다. 이렇게 오픈 메뉴가 떠야 옵션 중에 오픈이라는 옵션이 떠야 아 얘가 비로소 완전한 도형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클로즈라는 메뉴가 뜨면 어딘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조인과 오픈 클로즈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죠. P-에디트에도 역시 위드가 존재합니다. 위드를 이용해서 선의 굵기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뭘 보냐면 렉탱글이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아이고 잘못 눌렀다. 렉탱글 골뱅이 420에 297 그 다음에 옵셋 10mm 안쪽으로 10mm 안쪽으로 테두리 선을 이렇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에디트 눌러서 위드 이렇게 선 굵기를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안쪽에 테두리 선은 1mm입니다. 테두리 선의 저 선 굵기는 1mm입니다. 1mm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컨트롤 숫자 1 기억하시죠? 속성창.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글로벌 위드가 있어요. 여기서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에디트 명령어는 여기서 전부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P라인 선택을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요. 시작 가장 기본적인 선의 굵기라든지 엘리베이션이라든지 면적이나 랭슨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스타트 위드는 10mm, 엔드 위드는 0mm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P 에디트로 들어가면 조금 더 재밌는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에디트 버텍스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피트 곡선, 스플라인 곡선, 디커브 곡선. 디커브는 직선화란 뜻이고요. 피트 곡선, 스플라인 곡선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얘네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인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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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m. 카피. 그 다음 조인. 카피.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원본, 얘는 피트로 만들 거고 얘는 스플라인으로 만들 겁니다. P 에디트, 피트 곡선으로. 스플라인, 얘는 스플라인 곡선으로.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우리 예전에 스플라인 명령어 할 때 곡선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점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곡선, 다른 하나는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곡선. 그래서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되는 거고 스플라인 곡선은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스플라인 곡선으로 만든 걸 다시 P 에디트에서 디커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디커브를 쓰게 되면 다시 직선으로 바뀌게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폴리라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조인, 그 다음에 위드, 클로즈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멀티라인을 하기 전에 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게시물 번호가 39번입니다. 39번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벽의 모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벽돌의 크기라고 하는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얘를 외워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설계를 하게 되면 얘는 외워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시멘트하고 벽돌, 그 다음에 목재거든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적벽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그 아래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준형, 재래형 이렇게 있는데 표준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길이, 너비, 두께가 190에 90에 57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 1.5B 쌓기의 두께는 얼마인가요? 혹은 뭐 1.0B 공간벽 쌓기의 두께는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숫자를 따져야 됩니다. 190에 90에 57인데 3mm잖아요. 57, 7mm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서 그냥 60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90에 90에 60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줄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눈이 10mm 들어가요. 매지라고 합니다. 매지 혹은 줄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축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일본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일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심했어요. 벌써 한 30년 넘었는데 되게 심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한글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계 쪽은 많이 한글화 됐어요. 근데 건축 쪽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줄눈이라는 거죠. 원래는 매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줄눈이라고 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줄눈이 10mm가 들어갑니다. 매지가 10mm 들어가면 200에 100에 7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190에 90에 6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길이면 쌓기면 마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벽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길이면 쌓기면 마구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쪽은 다 어디가 보여요? 이쪽 길이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벽돌 쌓기 할 때 보면 7호 도막, 뭐 2호 도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7호 토막, 2호 토막이죠. 토막은 짜투리란 뜻이죠. 75 토막이란 뜻이에요. 75%란 뜻입니다. 전체 중에 75%짜리 토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25% 떼어내고 75%만 쓴다는 얘기예요. 즉 4분의 3이란 뜻입니다. 2호 도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5%만 쓴다는 뜻이에요. 전체 중에 25%만 쓰는 2호 토막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반절은 길이로 반절한 거고요. 온장은 하나를 온장이라고 하고 반반절 반토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길이 쌓기 있고 마구리 쌓기 있고 길이 쌓기는 벽돌을 쌓았는데 우리 눈에 길이면이 보여요. 이걸 길이 쌓기라고 하고 이렇게 마구리면이 보이는 걸 마구리 쌓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식 쌓기가 있고 화란식 쌓기가 있고 불식 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식 쌓기가 있고 벽돌 쌓는 방법이 4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쌓기 방법은 뭐냐 내지는 뭐 어떤 특징을 놓고 이 특징을 가진 쌓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영식 쌓기가 뭐냐면 영국식 쌓기란 뜻이에요. 앞에 영자가 영국이란 뜻입니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쌓기 방식. 뭐 벽돌 쌓기 중 가장 튼튼하답니다. 길이와 마구리 쌓기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즉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이렇게요. 자, 화란식 쌓기. 자, 화란이 어디죠? 화란이 어디죠? 저 알아요. 나성이 어딘지 아시나요? 노래 있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세요. 나성. LA를 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란은요? 네덜란드요. 화란이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불식이 불란서, 즉 프랑스를 뜻합니다. 미식은 미국식 쌓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영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한자음으로 표음해가지고 불렀어요. 화란식은 네덜란드를 뜻합니다. 네덜란드식 쌓기예요. 쌓기는 영식 쌓기와 똑같습니다. 다만 기리켜에서 여기 어디 갔나요? 여기서 7호 도막을 쓴다는 사실. 요 끝부분에서 7호 도막을 쓴다는 사실. 자 보세요. 여기는 끝까지 온장이 쭉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요만큼 7호 도막이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모서리가 가장 튼튼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불식 쌓기, 프랑스식 쌓기. 자 보세요. 여기가 어때요? 패턴이 이쁘죠? 네. 프랑스는 예술이잖아요. 예술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뻐요. 네. 2호 도막하고 반절하고 7호 도막을 사용하고 네. 내부에 통줄눈이 생깁니다. 라는 통줄눈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줄눈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쭉 가죠. 미국식 쌓기. 뒷면은 영식,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작업이 빠릅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자, 맨 위로 올라갑니다. 보시면 90에 60, 190, 그 다음에 190에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 거 벽돌을 마구리 쌓기 있죠. 저거 0.5B 쌓기라고 합니다. 마구리 쌓기 또는 0.5B, 0.5B입니다. 얘는 길이 쌓기 했어요. 그죠? 벽돌을 온전하게 다 쌓았죠. 1.0B 쌓기입니다. 1이라는 게 벽돌 한 장을 뜻해요. 1이 B가 벽돌이란 뜻이에요. B가 벽돌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1.0B 쌓기입니다. 1B 쌓기 또는 1.0B 쌓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여기는 1.0B 쌓기 해주세요. 혹은 1B 쌓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B 쌓기란 얘기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달라는 뜻입니다. 1B 쌓기예요. 그러면 그 절반으로 쌓는 건 0.5B 쌓기가 되는 거죠. 얘는 어때요? 190에 90이죠. 1.5B 쌓기. 한 장과 반 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1.5B 쌓기. 그 다음에 중간에 이 파란색은 단열재입니다. 단열재예요.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쌓기가 있습니다. 맨 왼쪽 거부터 보면 0.5 단열재 0.5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0B 공간벽 쌓기. 중간에 공간이 있는 벽 쌓기.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요? 단열재가 들어가요. 1.0B 공간벽 쌓기. 그 다음엔 1.5B 공간벽 쌓기, 2B 공간벽 쌓기 이렇게 됩니다. 공간벽이라는 건 바로 단열재를 뜻하고요. 보통 건물의 외벽이 이런 형태를 띱니다. 건물의 외벽이 얘예요. 건물의 외벽이 저 중간 겁니다. 이쪽이 실외입니다. 실외고 0.5B 쌓기, 단열재 1B 쌓기. 이게 벽돌의 기본 구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벽 있잖아요. 이 벽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실 내측으로부터 200mm, 그 다음에 단열재, 그 다음에 치장벽 0.5B 쌓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벽의 두께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 벽 있죠. 안방과 거실을 나누는 벽. 이런 거는 1B 쌓기. 1B 쌓기입니다. 요 1B 쌓기예요.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 중간에 여기 단열재가 들어갈 거예요. 옵셋 60mm. 그다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열재라는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인 타입도 불러옵니다. 배팅을 쓰는 겁니다. 배팅. 이렇게요. 단열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단열재예요. 단열재 패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해칭하는 게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과제물에서 봤던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이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습니다. 요걸 많이 써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을 눌러보면 얘에 대한 선 종류 축척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라인 타입 스케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인 타입 스케일은 개별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5배, 한 5.5배 정도 되겠네요. 5.2배, 아니 5.5배.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단열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열재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멀티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선 그리기입니다. 이 다중선 그리기, 즉 멀티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오류가 제법 많아요. 오류가 제법 많은 명령어 중에 하나가 다중선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선이 어떻게 가냐면 제일 끝에 벽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벽의 중심선이 하나 가고 여기 선이 하나 가고 그 다음 선이 여기 또 가고 여기 또 가요. 선이 전체 몇 개 들어가요? 5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선이 1개, 중심선 1개, 1개. 그러니까 일반 벽 같은 경우는 선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벽선, 벽선, 중심선, 벽선, 벽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선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그릴까요? 자, 다시 제일 첫 번째 과제물, 즉 50번 과제물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평면도입니다. 보세요.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벽선이 있고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가고 벽선이 있고 벽선이 있습니다. 선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mm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열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열재는 가변이에요. 바뀌는 수치입니다. 단열재를 좋은 거 쓰면 이 수치가 낮아져요. 단열재가 좋으면 그만큼 단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얇고 단열 효과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비싼 것들은. 근데 싼 것들은 어때요? 두껍고 단열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120mm 써요. 그 압출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네, 단열재 120mm짜리 그거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벽은 이제 적벽돌 0.5B 쌓기, 즉 100mm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얘를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레이어, 자, 중심선 빨간색이고요. 자, 센터 불러오겠습니다. 센터. X라인. 그 다음 좌하단이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옵셋 4200, 1800, 1600, 1900, 4500. 그러면 건물의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트림으로 필요 없는 내용 지우고. 자, 이번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옵셋 4300, 옵셋 2400, 옵셋 3000. 네. 그러면 전체 크기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1300. 그러면 벽체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왼쪽 벽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옵셋. 옵셋 할 필요 없네요. 여기 똑같은 라인이군요.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00. 3300이네요. 트림으로 잘라봅니다. 옵셋 3300 여기까지네요. 하나 아쉬운 건 여기까지 여기 폭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똑같이 그냥 3300. 너무 클까요? 아니면 3000만 주도록 하죠. 3000.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옵셋 4000, 옵셋 3600. 자, 그러면 벽선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 위에 모양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네요.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 자, 여기가 1300, 3000이네요. 디스턴스. 여기는 3000이고, 그 다음, 요만큼은 2400이고, 그 다음에 옵셋 2100.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모양이. 자, 하나씩 트림하면, 자,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 욕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현관입니다. 근데 여기 1200 이렇게 올라와요. 옵셋 1200.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군요. 전체 중심선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맞나요? 네. 여기에 중심선이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라인 타입 스케일 적용해야 됩니다. 자, 작업하는 도면이 자, A4에다가 그릴 겁니다. A4에다가. 그러면 14000 곱하기 2배에 나누기 297이 되겠죠. 뭐라? 계산기가 안 뜨네. 자, 그러면 봅시다. 계산기가 어디 갔을까? 지워졌을까? 자, 컬큘레이터. 최대 계산기 쓰죠, 뭐. 자, 14000에 곱하기 2배 나누기 297. 94 나오죠? 그러면 100분의 1 도면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A4로 그릴 때는 라인 타입 스케일이 대략 한 35 정도면 이렇게 무난하게 보인다는 사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A4의 100분의 1이죠. A4 기준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라인 타입 스케일은 100분의 1에, 그러니까 100 곱하기 3분의 1에서 2분의 1, 즉 50에서 33에서 50 사이 값을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0을 줘도 돼요. 이렇게 30을 줘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 값 어디 주면 돼요? 100을 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커요.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을 줘야죠.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인 30 정도를 주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멀티라인 스타일. 멀티라인의 유형을 만들고 멀티라인을 그리고 멀티라인을 수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ML 멀티라인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멀티라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멀티라인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선택하고 뉴 버튼을 누르면 돼요. 혹은 모디파이 버튼을 누르면 뉴는 만들고 모디파이는 수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보죠. 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해야 할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자, W4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 자, 디스크립션은 주석이고요. 이렇게 3등분합니다. 왼쪽은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할 거 아니고 쓸 일도 없습니다. 자, 벽 420mm. 그럼 선택하면 주석이 이렇게 떠요. 그 다음 엘리먼트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럼 어딘가에는 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엔 플러스가 있고 어딘가는 마이너스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간격을 의미해요. 자, 마이너스 100, 그 다음 플러스 100. 그러면 100에서 마이너스 100이면 총 거리가 200mm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add 버튼을 눌러서 2개 더 추가하죠. 그 다음 220, 마지막은 320. 32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전체 42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심선이 여기 있어요. 아니,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제로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여기 간격이 120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220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제로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32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간격이 100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100mm, 120mm, 100mm,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 그죠? 그 다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100mm. 중심에서 이렇게 단열재까지가 220mm, 다시 중심에서 이 끝에까지가 320mm. 맞습니까? 그러면 총 얼마가 돼요? 420이 되는 거죠. 여기는 120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가 되는 거죠. 100mm 기준, 중심선을 기준으로 100mm, 여기 100mm, 그 다음에 2개 더해서 220mm, 320mm. 자, 다시 봅니다. 멀티라인 스타일 뉴
420mm고, 자, 벽체 420mm. 자, 하나는 마이너스 100, 다른 하나는 플러스 100. 그 다음 더하기 2번. 그 다음에 120을 더해서 2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220에 100을 더해서 320이 됩니다. 이렇게요. 나머지 여기 칼라와 라인 타입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다 바이 레이였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W420이 만들어져요. 다시 new, 이번엔 W200이요. continue. 그러면 거꾸로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420을 셋 커런트를 눌러주세요. 셋 커런트를 누릅니다. 자, 오케이. 자, 멀티라인으로 그립니다. 근데 멀티라인 할 때요, 주의할 점이 여기 반드시 보셔야 돼요. 두 개입니다. 저스티피케이션하고 스케일, 이 두 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저스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위치란 뜻이에요. 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삼겠냐 이거죠. 탑, 제로, 바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20배 커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든 거에 20배가 커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케일은 얼마로 바꿔야 될까요? 1로 바꿔야 됩니다. 간혹 이거 0으로 만들어 놓고 안 나와요 하시는 분 있어요. 스케일이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지 말아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1이 자기 자신이란 얘기죠. 1보다 작으면 작게 그려지는 거고 1보다 크면 크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은 1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 지금 현재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선이 어디 걸려 있나요? 꼭대기에 걸려 있죠. 이렇게.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바텀 밑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걸려서 나오게 돼요. 탑, 바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로 맞추셔야 돼요. 제로로 맞추시면 되겠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탑이나 바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중심선을 그려놓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제로를 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 그 다음에 스케일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특징이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이 이쪽이죠.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집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게 뒤집어져요. 이해되시나요?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아니 시계 방향으로 클릭하시면 벽체선이 쭉쭉 그려집니다. 마지막은 클로즈. 자, 어떤가요? 쉽게 그려지나요? 자, 얘를 원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옵셋 100mm, 옵셋 120mm, 옵셋 100mm. 다시 레이어 바꾸고 매치 프로퍼틱스, 마지막 필렛.
선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명령어들을 써야 돼요. 그런데 멀티라인을 이용하면 그냥 쭉 그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멀티라인에 가면 우리가 하나 더 만들었죠. 여기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스타일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멀티라인 스타일 이름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해요. 왜냐면 하나는 W420으로 했고 하나는 W200으로 했거든요. 스타일, 그 다음 여기서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에 나와요. 내가 만들었던 스타일의 종류가 나옵니다. W200 여기다가 W200이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스타일이 W200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W200으로 다시 그리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제가 그려야 할 인면도를 다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인면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엔 멀티라인 에디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ML 에디트 보시면 12개의 수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절반을 나눕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다시 왼쪽은 이렇게 3등분 하시면 됩니다. 클로즈드, 클로즈드, 오픈, 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로즈드 크로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하고 통과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중간이 잘렸죠. 그런데 여기가 통과하면서 여기 다 막힌 거 보이시나요? 얘가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닫힌 교차란 뜻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픈 클로스 선택하고 통과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면 이 부분이 오픈으로 바뀐 겁니다. 자, 머지 클로스 선택하고 통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렸는데 이 가운데까지 머지 처리가 됩니다. 머지가 무슨 뜻이냐면 합병하다라는 뜻이에요. 병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M&A라는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M자가 머지란 뜻이에요. 기업 간에 합병할 때 M&A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M자가 머지입니다. 즉 선을 이렇게 머지 합병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ML 에디트 이번엔 T입니다. T는 트림이에요. 남길 부분 클릭하고 통과할 부분 클릭하고 다시 봅니다. 오픈 T 남길 부분 통과 다시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다시 봅니다.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트림 처리돼 버렸죠.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 자, 코너 조인트입니다. 이건 필렛 기능이에요. 선택하면 이렇게 딱 코너가 조인트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이상하게 되겠죠. 자,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자, 버텍스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 먼저 이 제일 오른쪽 커트 싱글입니다. 한 줄씩 이렇게 커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 하나씩을 이와 같이 커팅하는 것, 이게 커트 싱글입니다. 그에 비해서 커트 홀은 전체를 이렇게 커팅합니다. 전체를 커팅하는 것, 이게 커트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는 뜻입니다. 점을 2개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다시 연결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벌텍스입니다. 자, 벌텍스가 뭐냐면 점이란 뜻입니다.
멀티라인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코너점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벌텍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벌텍스라고 하고, 여기 그립 보이시죠? 이렇게 그립에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ML 스타일. 자, 모디파이가 안 되니까, 자, 모디파이에 들어가면 아까 했던 이 오른쪽은 컬러와 라인 타입을 안 쓴다고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캡입니다. 캡이란 얘기가 모자인데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뚜껑을 어떻게 막을 거냐, 라인으로 막을 거냐, 이렇게 끝단을 라인으로 막을 거냐, 아니면 호로 막을 거냐. 이너 아크, 즉 안쪽이 있으면 이너 아크로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mm 플러스 2mm,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막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요. 바깥쪽을 호로 막을 거냐, 안쪽을 호로 막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필은 뭐냐면 채우기 기능입니다. 자, 레드를 썼습니다. 세커런트 K 멀티라인. 자요. 내용 채워진 거 보이시죠? 네, 얘가 내용 채우기입니다. 굳이 쓸 일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조인트가 나옵니다. 마디 부분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야, 어디 갔냐? 너무 작은 거냐? (2mm) (3mm니까) 되게 작은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마디가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마디 보이시나요? 얘가 벌텍스예요. 벌텍스를 추가하면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누르면 이렇게 마디 부분이 나와요. 이 벌텍스가 체크가 됩니다. ML 에디트 애드 버텍스. 자, 마디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즉 이렇게 정점이 중간중간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등의 명령어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애드 벌텍스고, 딜리트 벌텍스는 거꾸로 이렇게 마디를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ML 에디트 버텍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는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안 썼죠. 그러니까 마디가 안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멀티라인 스타일. 자, 모디파이. 여긴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썼죠. 그런데 W420이나 W200 만들 때는 안 썼단 말이죠. 자, 없어요. 얘는 디스플레이 조인트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그립이 나와서 그립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ML 에디트, 그 다음에 딜리트 버텍스, 정점, 삭제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업하느냐? 자, 오픈 T로 이렇게 오픈 T로 작업합니다. 오픈 T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 부분 지금 잘못되고 있죠. 이건 안 돼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 바꿔요. 넘어갑니다.
네. 나머지는 이상 없는데 여기 하나가 안 되네요. 자, 됐다. 그죠? 아까는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제 되네요. 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 보시죠.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멀티라인은 이렇게 동시에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트림 안 돼요. 트림이 안 돼요. 익스텐드 익스텐드는 되네요. 필렛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는 되고 어떤 명령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해요. 익스플로드로 전부 다 분해를 합니다. 멀티라인은 딱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분해해서 그리고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우리 여기가 벽이었죠. 이 벽 아래 보면 창문 그리기와 방문 그리기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문과 방문을 그려봤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창문과 방문을 넣을 겁니다.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리고 옵셋 600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0이죠? 이때 이 끝단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고요. 단열재입니다. 옵셋 100mm 트림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단열재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시공을 할 때요, 여기까지 시공을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셋 120mm 단열재 넣고 다시 100mm, 네, 단열재를 넣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옵셋 100mm 벽돌을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벽돌을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옵셋 100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는 끝까지 가고요. 단열재를 주변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네, 요게 개구부, 즉 창문과 문이 들어갈 자리가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 자, 지금 여기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붙여서 방문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를 띄워야 되냐면 100mm를 띄워주세요. 100mm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900mm 옵셋합니다.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이게 방문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100mm. 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선 연장하고, 자, 디스턴스 800mm네요. 여기 방은 800mm 방입니다. 트림,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800mm. 원래는 여기가 900mm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로 이렇게 100mm 밀어주면 돼요.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3900.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디스턴스 1600입니다. 옵셋 100mm, 옵셋 900mm.
선 연장하고요. 트림으로 자르고요. 그러면 개구부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입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선을 그리고 600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욕실은 작아요. 900이 600짜리입니다. 네, 900이 600짜리입니다. 라인 옵셋 450 트림 옵셋 100mm 트림 다시 이렇게 마무리하면 창문 개구부가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구부를 전부 다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개구부를 열었단 말이죠. 그럼 렉탱글 1200, 150 자, 분해하고요. 옵셋 45mm 라인 옵셋 40mm 라인 옵셋 30mm 필렛 트림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카피 그러면 창문 완성된 거 보이시죠? 조금 더 한다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색상도 바꾸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색상을 달리해서 줄 수 있겠죠.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렉탱글 200, 900 분해하고요. 옵셋 40mm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20mm 다시 렉탱글 이렇게 갑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820, 마이너스 40 아크 이거 하기 전에 트림으로 지울까요? 이동하기 아크 시작 중심 끝. 그리고 다 갈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레이어를 바꾸고요. 이동하기 자, 되나요? 이제 비로소 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렸던 내용들 창문, 방문 이렇게 조합한 겁니다. 자, 해칭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면, 즉 어떤 사물을 자른 면입니다. 자른 면의 질감을 표시합니다. 그걸 해칭이라고 해요. 질감 혹은 재질. 해칭은 단면의 질감, 그러니까 자른 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것. 이게 해칭입니다. 해칭, 해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자, 해칭을 하려면 첫 번째로 폐쇄된 도형, 즉 폐곡선에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해칭입니다. 렉탱글 해치. 그러면 안에 커맨드 라인에 픽 인터널 포인트라고 뜹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요, 뭔가 이렇게 나와요.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본 메뉴가 바뀌는데 경계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경계 선택이고, 두 번째가 무늬입니다. 세 번째가 크기와 방향 색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 하시면 돼요. 픽 포인트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프리뷰가 나타납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 패턴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패턴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자, 다른 패턴을 지정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다른 패턴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패턴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들어옵니다. 클릭하면 비로소 경계를 인식을 하고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갖다 대면 이와 같이 다양한 패턴들이 나와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자, 지금 저한테는 이 정도 크기가 제일 잘 맞네요. 패턴입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 돼요.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픽 포인트가 있고 셀렉트가 있어요. 셀렉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경계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리무브를 이용해서 경계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셀렉트 경계 선택하고, 리무브 경계 해제하고. 근데 이 방법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들이 이렇게 경계를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선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간단 말이죠. 자, 해치 그리고 셀렉트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바깥쪽까지 해치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픽 포인트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렉탱이나 서클로 그려진 건 셀렉트를 해도 좋지만, 이런 경우 오른쪽의 경우는 셀렉트로 하면 해치가 삐뚤어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는 픽 포인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 서클, 다시 렉탱글, 해치, 제일 바깥쪽만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치가 경계가 다 선택이 돼요. 자, 리무브를 하면 내가 경계를 얼마든지 만들거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픽포인트로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 패턴의 모양입니다. 패턴이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리드입니다. 첫 번째 솔리드예요. 솔리드는 색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색상을 채우진 않아요. 레이어의 색상을 채우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화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일 때 비로소 여기 색상을 사용합니다. 그라데이션일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란색이었습니다. 두 번째 녹색이요. 그러면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죠. 그라데이션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라이너, 실린더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게끔. 그 다음에 인버스 실린더, 즉 색상을 반전시키는 것. 그 다음 스피어, 구슬 모양으로. 그 다음에 힘 스피어는 반구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유저 디파인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자, 여기도 네 개가 나와요.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그리고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입니다. 사용자 정의는 그 크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mm. 그리고 너무 크네요. 100mm. 이렇게 해치의 간격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패턴들은 대략 크기를 봐서 스케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패턴은 자, 이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봐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작아서 안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봐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유저 디파인은 아예 내가 이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패턴과 패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고요.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 무늬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러면 간격이 100mm, 100mm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레이어도 내가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레이어를 조절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이번엔 셋 오리진입니다. 셋 오리진, 원점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하단부에 보면 위치가 삐뚤빼뚤하죠. 셋 오리진을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점의 위치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내가 정리시킬 수 있습니다. 종종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는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경계를 움직였어요. 그럼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재계산되는 거 맞습니까? 네. 해치와 경계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경계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경계를 움직이면 해치를 재계산하는 것. 이걸 오소시에이티브, 즉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해치에서는 연관 해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눌러보면은요, 몇 가지 옵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경계를 풀어봤습니다. 이동하기, 해치, 자, 이동하기, 제가 이렇게 이동해 봤습니다. 그러면 해치가 둘로 나눠졌어요. 자, 선택한 다음 세퍼레이트. 세퍼레이트 해치란 얘기는 해치 분리하기란 뜻입니다. 경계가 이렇게 나눠졌으니 이런 경우는 해치도 나눠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퍼레이트 해치의 의미입니다. 자, 세퍼레이트 해치를 누르게 되면 해치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해치 나누기가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넣고 해치를 선택했습니다. 자, 렉탱글, 서클, 다시 렉탱글. 자, 그 다음 픽 포인트로 경계를 마저 다 선택했고요. 자, 옵션에 보면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다시 해치, 자,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 말고 솔리드로 놓을까요? 이게 노멀입니다. 이게 노멀이에요. 해치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이고요. 이그노어는 그냥 아예 경계 무시하기고요. 그 다음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바깥쪽만 이 영역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자, 해치들이 있습니다. 해치, 그리고 클릭을 하면 그 다음 여기는 유저 디파인이고 500에 더블, 자, 600에 더블로 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치. 자, 욕실이 두 개가 있네요. 해치. 여기와 여기도 해치이지만 얘는 좀 작은 100mm, 150mm 타일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해치가 들어갑니다. 자, 해치 여기 방이죠. 방. 방에 대한 해치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방에 대한 해치를 별도로 줘봤습니다. 작네요. 50. 자, 어떤가요? 해치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해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해치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해치가 별도로 해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캐드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캐드 환경 설정 창인데 파일 탭으로 갑니다. 여기 서포트 파일 패스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요. 이거 F2키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 이 파일을 요 경로를 복사하는 겁니다. 경로명은 이렇습니다. 경로명 이렇게 돼요.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웁니다. 파일 탐색기에 바로 여기 즐겨찾기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acad iso.pat 파일, acad iso.lin, acad.pgp 이렇게 3개의 파일을 건들 건데 얘는 해치 패턴 파일입니다. 얘는 선 종류 파일입니다. 얘는 단축키 파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띄워보시죠. 자, 찾아봅니다. acad iso.pat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메모장에 오픈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잘 따라 하셔야 되고 또 틀리면 안 됩니다. 맨 위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 이렇게 씁니다. 별표 뒤에 패턴의 이름을 씁니다. 쉼표 쓰고 코멘트, 즉 주석을 답니다. 어떤 거 열어가지고? acad iso.pat요. 제가 쓰는 대로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패턴의 이름이에요. 별표를 쓰고 나오는 이 첫 번째 단어는 패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쉼표 쓰고 이 패턴의 주석을 씁니다.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주석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려지는 선의 방향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위치 0,0에서 선을 그리세요. 0,0에서 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100mm 간격. 이렇게 100mm 간격으로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그리세요 라는 뜻이고 900에 450입니다. 900에 450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네,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간격 띄우고 그러니까 선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저장하고요. 해치. 여기 보시면 맨 첫 번째 플로어라는 해치가 들어갑니다. 1. 해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바닥 해치죠. 요즘은 이렇게 바닥 패턴을 많이 사용하죠. 자, 해치는 파란색입니다. 강화마루 패턴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여기에 강화마루 패턴이 없거든요. 네, 지금 그려놓은 바로 얘네들이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이렇게 세 줄이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패턴들은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쓰는 것도 있지만 패턴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 규칙이니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거 지우고 저장.
지우고 저장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해치 넣어 보시고 그 다음 여기 지우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건들 파일은 어떤 거냐면 acad iso.lin 파일입니다.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놨을 거예요. 우리가 순서대로 건드려야 될 파일이 이렇게 3개입니다. 보시면 ISO라는 말이 붙어 있죠. 밀리미터라는 뜻이에요. 이 2개는 밀리미터 타입입니다. 얘는 단축키니까 밀리미터 인치 관련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는 선 종류 파일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습니다. 엔터 치고 별표 쓰고 선의 이름을 씁니다. 자, 저는 마이 센터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를 씁니다. 저 A자를 씁니다. A자가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선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A자 쓰고 간격을 쓰는 겁니다. 간격이요. 보통 우리가 쓰는 센터가 31.75mm에 마이너스 6.3mm입니다. 커요. 커. 제가 그랬죠. 이거 3분의 1, 2분의 1에서 3분의 1 하라고. 그죠? 선의 모양 2분의 1에서 3분의 1 하라고 했습니다. 센터가 31mm예요. 2분의 1 하면 15mm 선을 그리고 쉼표. 자, 6mm네요. 그러니까 3mm 간격 띄우고 3mm 선을 그리고 다시 3mm 간격 띄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mm 그리고 3mm 띄우고 3mm 그리고 3mm 띄우고 중심선 이런 거잖아요. 15mm 그리고 3mm 띄우고 3mm짜리 도트 그리고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딱 절반 줄인 겁니다. 절반으로. 저장. 자, 불러볼까요? 레이어, 로드, 알파벳 순이라 이렇게 마이 센터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의 모양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acad.php입니다. pgp요. acad.pgp 파일입니다. 얘를 엔터 치게 되면 얘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습니다. 쭉 한참 내려가야 돼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내용이 있어요. 얘가 사용법입니다. 커맨드 알리아스 포맷, 알리아스,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풀 커맨드 네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용 방법이에요. 알리아스가 뭐냐면 별명이란 뜻입니다. 별명이란 뜻이에요. 별명 쓰고 쉼표 쓰고 별표 쓰고 전체 명령어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요. 자, 에어리아의 단축키는 AA입니다. 라인의 단축키는 L입니다. 찾아볼까요? 자, Q, L 여기 있네요. 레이어의 단축키는 LA입니다. 조인의 단축키는 J입니다. 단축 명령어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단축 명령어 파일이에요. 우리는 이 단축 명령어를 안 바꿔요. 그런데 실무 나가면 바꿔서 써요.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즉 플러그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 외부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를 바꿔서 씁니다. 이거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억이 안 나서 이거 어디서 찾지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단축 명령어,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명령어 전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PGP 파일은 CAD를 껐다가 다시 켜야만 됩니다. CAD 실행할 때 읽어드리는 파일이에요. 패턴 파일과 라인 파일은 그냥 그때그때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막 바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얘는 안 그래요. PGP 파일은 CAD를 실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바꾸게 되면 CAD 실행하고 그러니까 껐다가 다시 켜야만 돼요.